응용학과 두 번째 시간이죠.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캔틸레버보의 집중 하중과 모멘트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옳지 않은 것은 되죠. 일단 봅시다. 캔틸레버 보고요. 네. 집중 하중 P, 그 다음 모멘트 하중 네. P 곱하기 L, 여기 거리 같은 걸로 하자. L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일단 BMD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집중하중에 의한 BMD. 집중하중에 의한 BMD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모멘트 하중에 의한 BMD는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되니까, 요 값이 PL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아마 밑에 그릴까요? 밑에 그리죠. 네. 이 둘을 합치면 아마 요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 값은 당연히 PL 요것도 PL 이렇게 되겠네요. 뭐 별거 아닙니다. 어쨌든 봅시다. H점에 발생되는 충격의 크기는 보라고 했죠. 문제에서 캔틸레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충격은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충격 방향으로 요 방향이죠, 그죠? 이 방향으로 하중도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격 제로가 맞고요. 2번 B점에 발생되는 전당력의 크기는 P이다. SFD를 보게 되면은 살짝 그려볼까요? 여기서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SFD는 그냥 이거죠, 그죠? 네. 노란색이 SFD입니다. 네. 캔틸레버보의 모멘트 하중, 집중 모멘트 하중은 SFD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네. 전 지간에 다 P입니다. 네. 그 다음에 C 지점에 발생되는 모멘트의 크기는 C 지점은 모멘트 PL이죠, 그죠? 나오고. 그 다음 C 지점에 발생되는 수직 발력의 크기는 P이다. P죠, 그죠? 전 지간에 P죠, 그죠? 끝.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야, 이 장난해? 12번 가겠습니다. 발력이 갖기 위한 X의 크기는 이라고 했죠, 그죠? 발력이 갖기 위한. 자, 봅시다. 이거 지워버립시다. 네. 네, 칠판을 가급적 좀 작게 지우고 싶었어. 수평 맞죠? 네, 수평처럼 보이네. 네. 여기 단순보죠, 그죠? 단순보가 있고, 그 다음에 분파중이 뭐 대충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여기가 4m, 그 다음에 여기에 4가 작용하고 있고, 여기 거리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거리는 6이고요. 발력이 같다라고 했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분파중에 의한 발력과 집중하중에 의한 발력, 이 양쪽에 같게 나오도록 해도 되고, 근데 그것보다는 여기 오메가가 2죠, 그죠? 여기 합력이 8이죠, 8. 8이면 합이 10이잖아, 그지? 10이니까 여기 발력이 6이 나올 겁니다. 여기 발력도 당연히 6이겠죠. 예. 근데 이 문제에서 질문이 이 거리를 구하라며. 이 거리. 그러면은 이 시점에 관한 모멘트 있고 제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여기 X 지점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빠르겠다, 그치?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시계 방향 도는 것을 플러스로 해서 계산할게요. 네. 6 곱하기 거리 6 곱하기 6 전체 거리가 6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여기가 2고요. 여기도 2죠. 그죠? 예. 그래서 8 곱하기 4. 예. 마이너스 4x 이꼴 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자인 4를 날려버리게 되면 4 날리게 되면은 66, 36에 여기 3, 2죠. 여기도 3, 2죠. 2 날라가죠. 그죠? 오케이. 남아있는 걸 쓰게 되면은 여기 9가 남고 여기까지 나오나? 9 남고 마이너스 8 남고 마이너스 x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1m 끝. 이딴 식의 문제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조금 까다로웠죠, 그죠? 예, 조금 까다로웠는데 조금만 좀 이해를 하면 문제를 좀 이해를 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힌지로 되어져 있죠. 예. 여기에 모멘트가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사실은 여기가 롤러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 풀다 보면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거리는 A고요. 예. 그러면 이 집중 모멘트 하중이잖아요. 집중 모멘트 하중이 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의 발력에 의한 우력 모멘트로 이 모멘트를 상쇄시켜줘야 됩니다. 모멘트 하중은 시계 방향 돌죠, 그죠? 그럼 이 두 발력 우력이죠. 발력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그지? 요렇게 도니까 요렇게 돌도록 해야 되네. 그러면은 요렇게 발력, 이렇게 생겨야 되네, 그지? 됐죠? 그래서 요 지점의 발력을 RA라고 하고요. 네, 요 지점 발력을 RB라고 하죠. RB. 네. 그래서 RA와 RB는 같으니까 그냥 R이라고 해버리죠. 그냥. 헷갈리니까. R. 같아. 그냥 R. 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R 곱하기 A는 M이 되도록 계산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발력 R은 A분의 M이 오늘 왜 이렇게 뺐다가 적지? 죽을 때 다 됐나? A분의 M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요것만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가 세타죠, 그죠? 네, 세타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요 놈의 연지 불력을 구하자는 거예요. 연지 불력. 자 봅시다. 여기가 RA죠, 그죠? RA.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직각이잖아요, 그지? 직각이면 요것도 세타겠죠, 그죠? 예. 네. 됐죠? 예. 네. 그러면은 요 놈은 R 예,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예. R 코사인 세타. 예. 그래서 연지 발력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해왔던 우력의 개념에다가 직각삼각형 하중분해만 생각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이제? 14번. 나나! 14번 보겠습니다. 그림 그린다고 고생했다. 두 변형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두 변형 에너지의 비율. 요거를 실제로 그냥 막 계산해도 됩니다. 막 계산해도 되는데, 조금, 딱한가? 네. 조금 요령을 피면 조금 더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러면 그림이 안 그려지지? 그거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죠. 그래서 요 직경이 D일 때 단면적을 A라고 한다면은 직경이 2D가 됐으니까 얘는 4A가 되겠죠. 그죠? 네. 얘 단면적도 A가 될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비율은 탄성 변형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라라고 했죠. 탄성 변형 에너지는 2분의 1 P 델타죠. 그죠? 네. 그런데 두 부재에서 작용하는 힘 P는 다 똑같아요. 네, P는 똑같죠? 네. 그래서 2분의 1 P도 비교해 볼 필요도 없고, 비율이니까. 그럼 처짐의 비율, 이 문제를 다시 쓰자면, 처짐의 비율을 구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처짐의 비율, 오케이. 그러면 요 놈의 처짐하고 요 놈의 처짐의 비율을 구해보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자,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 요 놈 두 개를 나눕시다. 여기 1번 부재, 여기 2번 부재. 그러면은 길이는 2분의 L.
그죠? 2분의 L. 여기도 2분의 L이죠. 단면적도 같죠. EA도 같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단면적이 A이고 A는 A 직경이 D인 단면의 단면적입니다. A이고 탄성계수 E이고 길이가 2분의 L인 2분의 L 2분의 L이고 그 다음에 부재력이 P인 부재의 처짐량을 델타라고 두자. 델타라고 두자. 2분의 L이 좀 그런데요. 이러면 그럼 L이라 두던가. L 여기 L 여기 L 하면 되지 뭐. 그럼 요거 L 하면 되지 뭐. 상관없어. 비율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둡시다. 오케이. 됐죠? 예. 그래서 결국 델타는 여기 지금 L을 우리가 두 배로 키워버린 겁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EA분의 PL이라고 적을 수 있겠다. 보여주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놈의 처짐량은 자 여기가 L 여기 L 1번 부재의 처짐량 L 델타 2번 부재의 처짐량 델타 되겠죠. 그러면은 요놈은 2델타 되겠다. 2델타 끝. 네. 그럼 얘 처짐량은 뭐가 돼? 얘 처짐량 델타죠. 얘 처짐량도 델타죠. 얘 처짐량 델타죠. 얘 처짐량 얼마나 되냐 이게 얘 처짐량. 단면적만 4배 넣으면 되는 거야. 단면적을 4배 넣으면 요놈 처짐 2에 4A에 PL이잖아. 그러면 4분의 델타겠네. 이거 4분의 델타. 4분의 델타. 예. 그럼 여기 합치면은 2델타. 여기는 4분의 델타하고 델타니까 4분의 5 델타. 지금 요렇게 나누라는 거죠. 예. 비율은 얼마입니까? 4 올려버리면 되죠. 그죠? 5분의 8 끝. 정답 4번. 요 따시로 하시면 되죠. 분모는 분자로 올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5분의 8 끝. 요 따시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좀 빨리 푸는, 그냥 막 풀어도 풀려요. 그냥 막 풀어도 풀리는데, 실수를 하지 않고 계산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이 아이디어는 요 부재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부재에 있네. 그래서 요 놈을 반을 나눠서 요 놈의 처짐을 델타, 요 놈의 처짐을 델타라고 둬버리는 거죠. 요게 이 문제를 빨리 푸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예. 그럼 얘도 델타, 얘는 4분의 델타가 돼버리죠. 그럼 비율 구하는 거는 껌이죠. 오케이. 15번 가겠습니다. 15번. C 지점에 대한 전단적 영향에서는 4번 끝. 오케이. 그럼 뭐 설명이 있나? 예. 4번 끝이죠. 나머지 것들은 제가 뭐 다른 영향선이라고 조금 뭐 저기 할 그게 별로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좀 낮은 게 뭐냐면은 이게 틀린 보기 있죠. 1, 2, 3번. 1, 2, 3번 보기도 다른 영향선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쯤 본 적 있는데 이거 한번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틀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그냥 1, 2, 3번 보기는 존재할 수 없는 영향선이에요. 이런 영향선은 없는 영향선이에요. 그럼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섭섭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몇 개.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만약에 여기 H점에 관한 모멘트 영향선, H점에 관한 모멘트 영향선 그리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됐죠? 여기 H점에 관한 모멘트 영향선. 됐죠? 뭐 해볼까? H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H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예. RA. H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또 D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그려볼까요? D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D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이렇게 되겠죠. 여기 RD. D점에 관한 발력 영향선. 이렇게 그리면 되시겠네요. 예. 그 다음에 다 했죠. C 지점에 관한 전단적 영향선은 문제 나와 있고, 나올 만한 것들 다 했어요, 이제. 근데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3개 나왔어야 조금 그 시기한데, 문제도
잘 못 내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떠났죠? 예, 이렇게 나와야지. 예.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내면 어떡해.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단면적이 100이고, 요거는 X1, 2,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다뤄왔던 문제들인데, 이게, 참 창의력이라고는 1도 없는 친구들 같더라고. 예. 보통 여기가 X0축이고, 여기가 X1축, 여기가 X2축, 보통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를 X2축이라고 했고, 여기를 X1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풀면서 조금, 뭐지? 이랬는데, 이 1하고 2가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요 거리는 20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30이라고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해설이니까 굳이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IX1 이꼴 도심에 대한 단위 잡아봅니다. I0로 할게요. I0 플러스 IX1 요 30이죠. 그죠? A 곱하기 3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 IX2는 I0에다가 단면적 곱하기 20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라고 했냐면 X1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10의 동그라미 5개죠. 그죠? 네, 요게 10의 5승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X2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얘는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빼버려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빼버리게 되면은, 요 빼버리면 여기 날아가 버리죠. 그죠? 예, 날아가 버리면은, 요쪽 한 개 남아있는 거 A 곱하기 30의 제곱 마이너스 20의 제곱 남고요. 는 10의 5승 마이너스 IX2가 남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냥 뭐, 하도 뭐 이것저것 만드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30의 제곱이면은 9, 00 되죠? 네. 마이너스 4, 00, 500이네 500. 여기 안에 500. A가 100이죠, 그죠? A가 100. 네.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5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죠. 네. 는 10의 5승 마이너스 IX2가 되겠죠. 그죠? 네. 넘기고 하게 되면은 IX2는 예, 요 놈을 10 곱하기 10의 4승으로 뺄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10의 4승 하시면 10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예. 예. 따라서 5 곱하기 10의 4승 5만 공 4개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1번 되겠습니다. 굳이 풀었다. 굳이. 예. 굳이. 예.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악의 축에 속하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악의 축. 여기까지 나오나? 네. 악의 축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니,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건 아니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기출 문제를 제가 거의 한 20년치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20년치 더 됐죠. 뭐 하여튼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 문제는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는데, 기출 문제가 아니고, 어디 다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구조역학 책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놈이 쓴 거, 저놈이 쓴 거. 거기에 연습 문제로 본 것 같은데, 못 찾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어디에 써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절전법을 꾸역꾸역 해 나가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절전법을 풀 수가 없고 꾸역꾸역 해야만 풀 수 있도록 한 그런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게 빼딱하게 돼 있으면서 직관적으로 못 풀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중에 여러저러 있는데 뭐 다 필요 없고 요거만 봅시다. 여기 50이죠, 그죠?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CD예요, CD.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절단법으로 어떻게 안 되나, 절단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끊든지 간에 4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뭐 몇 개의 부재를 끊든지 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재가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끊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재가 하나, 둘, 3개 끊겨버리죠. 그죠? 끊겨버리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럼 부재가 하나, 둘, 3개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재는 여기 있는데 이 나머지 2개의 부재가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요렇게 하면 4개죠. 그죠? 역시 안 만나요. 한 점에서 안 만나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재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요. 그 다음에 얘가 뺐다가게 되기 때문에 모멘트 8거리 구하는 것도 설령 있었다 손 치더라도, 만만치가 않아요. 설령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절전법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자 봅시다. 포인트는 여기 있었어요. 자, 여기가 힌지죠, 그죠? 예, 힌지기 때문에 수평 하중은 50이 나요. 예, 그래서 여기 발력이 50이에요. 이거는 확실하죠? 예, 확실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요 절점에서 보면은, 여기 연집 발력이 있겠죠? 여기도 연집 발력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이 연집 발력의 방향은 이 계산을 굳이 하면은 뭐 발력 얼마인지는 발력까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하중들이 다 있고 거리도 다 있으니까 연집 발력값이 얼마인지는 다 구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구할 수는 있어요.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어쨌든 봅시다. 구할 수는 있을 건데 아마 이 하중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수평력 때문에 얘가 인장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향 발력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발력은 아니고 그냥 정발력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 해봐도 정발력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그것도 치자. 오케이. 치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요 절점에서 보게 되면은 절점에서 부재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네. 3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는 요거예요. 지금 연집 발력은 확인 안 했어요. 지금 현재. 네. 수평 부재만 보게 되면은 여기 50이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부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평력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얘 2개의 부재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2개의 부재의 수평 분력의 합은 50이 되어야 여기가 성립을 하겠네. 그지? 지금 제가 다 인장으로 다 고려했어요. 예, 뭐 얘는 의미도 없지만 어쨌든 인장으로 다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요 절점에서 다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다 표시했어요. 이거 문제 없죠, 그죠? 됐죠? 예, 문제 없죠? 됐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네, 얘 인장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인장일 것이다.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합은, 이 둘의 수평분력 합도 50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문제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지점에 대해서 봅시다. 요 지점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요 지점, 여기 부재가 있고, 여기 부재가 있고, 여기 부재가 있고, 3개의 부재가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는데, 요 방향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수평 방향 성분이 있는 건 요 2개의 부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2개의 부재의 합은 제로가 되어야 되겠죠. 수평 분력의 합은. 합은 제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맞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합은 제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재의 수평 분력과 요 부재의 수평 분력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핵심적인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 요 부재 있죠, 요 부재. 요 부재. 네, 요 부재 봅시다. 자, 우리가 얘를 인장 부재로 가정했죠, 그죠? 인장 부재. 그러면 요 절점에서 보면 얘도 인장 부재로 가정하려면 요 방향이 나와야 인장 부재죠. 요 절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그럼 얘가 인장 부재가 되면은 서메이션 fx고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요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즉 얘는 압축 부재가 돼야 됩니다. 됐다, 그지? 얘 압축 부재요. 요 부재 압축 부재 됐죠? 네. 근데 지금 압축 부재인데
요 부재력하고 이 부재의 수평 분력하고는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서메이션 fx 고체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인장 부재로 가정했기 때문에 얘는 압축 부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 됐죠? 이제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다시 정리합시다. 자, 요 부재를 1번 부재. 자, 요 부재를 2번 부재. 자, 요 부재를 3번 부재. 요 부재를 제가 4번 부재라고 하겠습니다. 문제 없죠? 됐죠? 이거 같은 거래. 같은 거래. 예. 예. 여기 3번 부재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은, 자, 볼게요. 1번 부재력 플러스 2번 부재의 수평분력은 50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됐죠? 2번 부재의 수평분력. 됐죠? 둘 다 지금 인장제입니다. 1번 인장제, 2번 인장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재, 요 지점에 대해서 봅시다. 3번 부재의 수평분력. 3번 부재는 압축력으로 우리가 방금 확인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1번 부재 플러스 1번 부재. 요 둘은 같아야 돼요. 됐죠? 확인했죠? 예. 확인했죠? 됐죠? 같아야 돼요. 2번 부재, 3번 부재의 수평분력은 1번 부재력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됐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여기서 봅니다. 이건 시험 문제 맞출 수가 없다니까. 봐봐. 자,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네. 요게 CD 부재죠. 그죠? CD 부재. 네, CD 부재. 그럼 요 지점에서 봅시다. C점에서 제가 따로 떼서 볼게요. C점에서 보게 되면은 2번 부재는 인장제였다. 그지? 인장제 확인했습니다. 2번 부재 인장제. 여기가 2번 부재입니다. 나왔어요. 3번 부재는 압축제라고 우리가 가정상 했습니다. 3번 부재 압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CD 부재가 인장인지 압축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보면 인장제라고 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얘 두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뭐 얘는 인장일 수도 있고 압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인장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번 부재도 이 방향, 3번 부재도 이 방향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CD 부재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나와야 되네. CD 부재. 그래야 서메이션 fx 고체라고 될 거 아니야. 됐죠? 좋아요. 그럼 자 봅시다. 2번 부재의 수평분력. 자, 2번 부재의 수평분력 플러스 3번 부재의 수평분력을 한 것이 CD 부재의 부재력이죠. CD 부재의 수평분력이죠. 그렇죠? 됐죠? 예. 잡아요. 예. 그런데 잡으세요. 지금 3번 부재의 수평분력은 1번 부재와 같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죠. 3번 부재의 수평분력과 2번 부재의 수평분력의 합은 얼마다? 50. 2번 부재와 3번 부재의 합은 얼마?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CD 부재의 수평분력은 얼마다? 50이라고 합니다. 얘의 수평분력은 50이라고 나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자, 요 거리비가 3대 4대 5죠, 그죠? 예. 수평분력 4에 해당되는 값이 50이죠. 이제 나오죠. 옆에다 계산할게요. 너네 안 듣고 있는 건데 알아. 이게 아이씨 때려치우자 이래 알아.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나는 그 때려치우세요라고 얘기할 건데 어쨌든 풀어놓고 때려치우세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봅시다. 요거 봅시다. CD 부재력. 자 CD입니다. 3대 4대 5예요. 비율 꼴하지 마라 이거. 자, 얘 수평분력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얘 값이 50. 얘 50. 근데 이거 구해야 돼 이거. 오케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쓰면 되죠. 예. 4m일 때 50이라면 5m면은 하면 되겠죠. 인장제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CD가 인장제이기 때문에 CD 인장제 됐고 그러면 이거는 4분의 25죠, 그죠? 네. 그러면 4, 6, 24, 6과 4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625 인장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씨, 이게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러는데 에이 실제 시험에서 보게 되면은 에이 이렇게 되죠.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뭐 언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그러려니 하시고. 예. 그래 이 문제 최초 출제입니다. 최초 출제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당락이 응용역학을 만점, 예를 들어서 수능,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한다면 수능을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거지 같은 내용까지 다 다뤄야 되죠. 수업 시간에.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점수를 얻는 것이 목표죠. 이거 만점 받으면 만약에 뭐 뭡니까 17번 문제에서 17번 문제 맞추려고 막 시간 낭비하고 했다면 뭐 꾸역꾸역해서 맞출 수는 있겠죠. 꾸역꾸역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시간만 충분하고 만약에 이 문제를 틀리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꾸역꾸역 짜내서 그냥 저처럼 했을 거예요. 저처럼 했을 건데 글쎄요. 고사장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죠? 18번 가겠습니다. 17번 신경도 쓰지 마세요. 뭐 다시 나올 리도 없겠지만은, 나올 리도 없겠지만은, 글쎄, 아주 건축스러운데 이거. 그리고 17번은 이거는 진짜 토목 구조물의 기본이 대칭성입니다. 이건 대칭적이지 않잖아, 그렇지? 우리는 이런 구조물을 이렇게 설계를 하질 않아요. 이런 비대칭 구조를. 18번 보겠습니다. 축방향 변이, C점의 변이만 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AC 부재든 BC 부재든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다, 그지? 그리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도 우리가 다 풀었던 문제예요. 요 C점이죠. F. 힘 F가 나와 있고, 여기다 F라고 하면 헷갈리겠죠, 그죠? 여기가 F. 길이가 4분의 L, 4분의 3L입니다. 4분의 L, 4분의 3L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충력을 요 부재를 우리가 1번 부재, 이 부재를 우리가 2번 부재라고 한다면 지금 변이만 구하는 거죠, 그죠? 변이만 구하는 거니까 1번 부재의 인장을 구하나 2번 부재의 압축을 구하나 같은 값일 거예요. 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그냥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1번 부재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 F를 1번 변형이 같은 경우에는 강성에 따라서 하중을 분담받죠, 그죠? 따라서 1번 부재와 2번 부재의 강성비를 구하면 됩니다. 강성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L분의 2A로 저희가 되죠, 그죠? 그래서 2A가 같죠, 지금 문제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에 반비례하는 관계네요. 따라서 강성 비율은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되겠네요. 오케이. 강성 비율은 3대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번 부재가 분담받는 하중 P1이라는 것은 한번 쓸게요. K1 플러스 K2분의 K1 곱하기 여기 가중이 F라고 되어 있죠. F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4분의 3이죠, 그죠? 4분의 3P, 3F 이렇게 되겠죠. 1번 부재가 받는 힘 4분의 3P, 충력을 받는 부재 처짐 2A분의 PL 하시면 되겠죠. 여기 P 들어왔고요. 곱하기 2A분의 PL이 요거 조심해야 되겠다. L이 4분의 L이죠.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16EA분의 3FL 이렇게 되네. 16분의 3만 찾으면 되겠죠. 정답이 2번. 끝. 19번 가겠습니다. 19번도 흔해 빠지다 이가 다 빠져버린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죠. 아이고, 단순보 구간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 지점의 수입 발력이
C 지점의 수직 반력이 P의 2배가 되었다. 그러면 2P잖아. 그럼 2P라고 하면 되잖아. P의 2배. 2P 이렇게 하면 되지. 나 어쨌든 아유 알았다 그래.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뭐 흰지 롤러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죠? 예. 자 여기가 P가 있습니다. P가 있고 이 지점의 반력이 2P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단순보고함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요 거리가 A죠. 마치 우리 수업을 듣고 낸 것처럼 냈죠, 그죠? 예. 그래서 단순보고함의 반력 구하시게 되면은 반력 L분의 A 곱하기 P 하면 반력이죠, 그죠? 계르버보로 내민보 쪽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면은 내민보 쪽 가져올게요, 다시.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예. 이 반력 그대로 가져오죠. 예. 그래서 L분의 A 곱하기 P 반력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 하중이 2P고요. 반력 2P. 그 다음에 이 고리가 B죠, 그죠? 예. 됐죠? 예. 전체 거리가 L이죠, 그죠? 전체 거리가 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단순볼 거꾸로 놓은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2P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2P 곱하기 L분의 B를 하면은 여기 집중 하중이 왔을 때 여기 반력 구하는 거죠. L분의 B 하면 여기 반력이죠. 네. L분의 B 하면은 L분의 A 곱하기 P가 되어야 할 것이다. 되죠. 그래서 P 날려주시고요. L 날려주시고요. 질문이 뭐냐면은 A분의 B죠. A를 넘겨주고 요 놈은 여기로 가야 되겠네, 그지? 2분의 B분의 A죠. 죄송합니다. 예, B분의 A. B 넘겨주시게 되면은 B분의 A는 2 이렇게 남겠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평이한 문제죠, 그죠? 네, 20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서 30 떨어진 높이에서 작용되는 휘목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휘목력 구하는 문제 또 있잖아, 봐. 단순부의 중앙이죠, 그죠? 단순부 중앙에 휘 모멘트 구하겠습니다. 휘 모멘트부터 구하죠. 모멘트. 이 문제에서 자릿수는 필요 없어요, 그죠? 예. 휘 모멘트 8분의 오메가 2 L 3, L 6이죠, 6. 예, 죄송합니다. 예. L 6 끝. 놔두세요, 그냥. 나중에 약분이 되든지 말든지. 되도록 이제 할 거니까. 여기 2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장난을 친 게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휘목력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예. 요 거리 y가 필요하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이라며. 30.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이죠, 그죠? 예. 따라서 여기서 요 거리, 요는 y는 70이 될 겁니다. 여기 이 문제에서 굳이 함정을 뺐딱하네 이렇게. 굳이 함정을 만들자면은 이거 의미 없어요. 그냥 제가 뺐딱하게 보여서 그냥 한 거예요. 오늘 다 뺐딱해서. 네. 이렇게 되겠죠. y 구했습니다. 그럼 특정 지점에 관한 휘목력 시그마는 i분의 my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i 12분의 b 1 높이 2 세 개 다 그렸고요. 그다음 모멘트 요거는 지워주자. 요거는 약분이 되네. 여기 9네 9. 모멘트 9네. 그다음에 여기 7 y 7. 자릿수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요게 3 남네. 다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보면은 남아 있는 것만 볼게요. 나 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 2분의 3 곱하기 7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숫자 주는 꼬라지들 하고는 아유 새끼들은 진짜. 야 여기를 봐, 여기를 20이라고만 해도 숫자 깔끔하게 떨어져요. 진짜 내가 입이 아파서 내가 얘기를 안 한다. 이 문제 초보더라. 이 출제 초보. 아유. 굳이 30을 할 이유가 없잖아. 20을 해도 되잖아. 20하고 그냥 여기 y 80까지 오면은 간단히 끝나는 걸
그것도 간단하지 않네. 여기 80 가져오면 그나마 그래도 좀 낫다. 그 거리를 이게 3이 들어간 숫자를 자꾸 쓰면 안 돼. 네가 이게 문제 출제하는 놈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출제할 때는 저한테 좀 자문을 좀 받고 출제하세요. 계산기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계산기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참 보면은 우리나라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인데 어떤 권력을 진 사람들은 권력 뭐 좋아요. 권력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권력을 진 사람들은 자기 권력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배려하는 이런 성숙된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권력을 진 사람이 자기 권력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갑질이 막 이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 이게 갑질은 저기 미개한 저쪽에 저기 뭐야 짱꼴라 애들이나 동남아 애들이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제 미개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갑질이 흔하지 우리나라 같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썩어빠진 꼰대 새끼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좀 무리한 배려하지 못하는 배려심이 없는 성숙되지 않은 자아를 가진 분이 아직도 출제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네. 말이 진짜 기가 막히다. 어쨌든 봅시다. 자, 우리는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자, 보자. 여기 맞춰보자. 그나마 앞에 유효 숫자들이 좀 널널하네, 그지? 그럼 대충 구두로 잡잡하자. 여기 9네, 그지? 9니까 10으로 두자. 10으로 두고, 그러면 없애버리면 이거 5잖아, 그지? 3, 7, 21이네. 21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100 정도 돼야 되겠네, 그지? 그럼 3번인가? 3번. 끝. 끝. 3번 맞네. 요딴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문제들만 좀 볼게요. 상태가 좀 안 좋은 문제. 2번이 조금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5번도 그렇죠, 그죠? 2번, 5번. 두 개. 그 다음에 이거 또 보니까 없다, 그지? 2번, 5번. 13번. 좋아. 우리 관대하게 봅시다. 13번 기억이 안 나요. 집어칩시다. 3개. 그 다음에 17번. 4개. 왜 봐, 4개밖에 없잖아.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4개 빼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루고 기가 막히게 풀고 막 주구장창 이 새끼 저 새끼 하던 그런 문제들 중에서도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문제 정도가 조금 이런 문제들이었고 나머지 16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풀던 문제들보다도 훨씬 쉬운 문제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시험이면 15분에 80점 정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80점 이상이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합격자들이 받는 의용학 점수가 80점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80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80점을 받는데 그게 15분 투자해서 80점인지 30분 투자해서 80점인지는 다른 거죠. 그래서 15분 투자해서 80점 정도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점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용학 이것으로 의용학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